육아하는 숨은 고수 발굴 프로그램 숨고맘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미야 고수님을 모셨는데요. 이름 한번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박미야 고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하는 여자고요. 공예를 예술화시키는 여자 박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공예라고 하면 뭔가 만드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탁월하다기보다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아, 역시 실력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네. 즐거움도 중요하다. 벌써 이제 명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미아 고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단체고요. 저는 일단 그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쉽게 말하면 토탈 공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가족 공예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같이 협동조합 계신 분들은 전체 다 같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주 메인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주로 가죽과 라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손으로 하는 건 사실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어요. 의상 디자이너 생활 한 25년 정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삶이 과연 나의 삶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가죽 공방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거와 연관된 모든 손으로 하는 아이템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금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그렇죠. 네, 되겠네요. 금손들이 모여 너무 많이 모여 있기도 하죠. 대략 어느 정도 모여있나요? 지금 현재 같이 작가 활동하시는 분은 8명 정도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그 단체에서 배출하신 수강생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세요. 와, 8명의 고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탈 공예 네.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강생들, 1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또 조합 대표로 계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디자이너 생활로 뭐 이제 저랑 같은 디자이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우리끼리 얘기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9년 그래요. 근데 그게 저희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잘라 떨어져 나고 떨어져 나고 떨어져 9년 넘기면 한 10년, 그 넘으면 이제 20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4년, 3년쯤 됐을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뒤쳐져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 내가 만드는 옷을 입힐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캐치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관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거에 쌓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내가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싹싹 쳐내고는 있지만 뭔가 새롭게 옛날처럼 막 열정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약간 월급 받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애를 물론 낳고 키우고 있었는데도 그렇다고 애한테 열정을 쏟지도 못하고 내 일에 열정도 없이 그냥 사회에 어 뭐라 그럴까 그냥 산 사람으로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뭐지?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취미 활동도 계속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내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잘 키우는 걸까라는 퀘션 마크가 좀 붙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직장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퀘션 마크가 딱 붙었는데 그걸 그냥 잘하고 있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잘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고 그 아이한테 한번 집중을 해볼까라고 물론 이제 좀 지치기도 했고 정확히 말하면 옷이 너무 보기가 싫어졌어요. 네, 옷 입는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옷들이 이렇게 컬러도 안 보이고 옷도 안 보이고 디자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눈에 딱 막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도 그런 순간을 몇 번씩 겪는데 전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과감 회사 그만두고 한 3개월을 쉬어봤거든요. 애만 케어해보고. 근데 제가 이제 엄마이면서 아줌마인 적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제일 많이 저랑 같은 그런 게
직장인 적은 오래 했는데 엄마와 아줌마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라고 근데 엄마는 본격적으로 그 아이한테 깊은 하루 스케줄을 쫙 깨고 있는 엄마를 대본 적이 없고 네, 아줌마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앉아 수다 떨어서 밥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회사 출퇴근만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직원들이랑 밥 먹고 노는 문화에는 어떤 이익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실수나 이런 것들 안 하고 딱 뒤로 물러서서 한 발 하는데 아줌마들은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줌마들은 그냥 좀 어딜 너무 훅 들어오고 어딜 훅 던져놓고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아줌마의 네, 세계. 아줌마의 세계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직장 다니는 아줌마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 직장 다니는 동네 아줌마. 아줌마들한테 직장 다니는 아줌마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막 지시하고 뭐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고쳐 막 이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운을 당했더라고요. 밥 먹을 때 부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연락도 안 해요. 나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흉보고 있고 지가 뭐가 잘나서 지가 옛날 디자이너 지금 디자이너야 뭐 이런 소리 듣고 근데 이제 애기들 키우니까 뚱뚱이가 사이 좀 쪘겠죠. 그러니까 등치도 산만 뚱뚱한 여자가 뭐 저렇게 잘난 척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디자이너에서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그 시작해서 그걸 들으셨어요? 또그 듣고 그러고 듣고 나니까 내가 아줌마는 못 됐구나. 내가 열정적인 아줌마가 됐어야 됐는데 좀 재수없는 아줌마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좀 재수없는 아줌마. 그래서 찾게 된 게 취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만의 또 네. 돌파구.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맨날 앉아서 밥 먹고 남이 흉나 보고 연예인 얘기나 하고 왜 그러고 하루를 보내지? 그게 난 되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아줌마들의 문화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야? 나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남편 얘기 흉을 앉아서 보고 앉아 있고 왜 그런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를 죽이지? 왜 그런 얘기 서로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 재밌어 깔깔거리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런 시간에 뭔가 좀 하지. 생산적인 네, 네. 왜 저러고들 앉아 있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40살 초반에 사람들한테 막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달 쉬고 다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대로 된 아줌마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예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네네 그 사람들도 아줌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그들이 그런 공간이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게 마음에 갇혀있는 거를 풀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직장 다니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는 생산적인 일만 하니까 그렇게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그들의 그 생산적인 행동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본격적으로 아줌마가 되고자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수영 가서 수영하는 아줌마들하고 만나고 한 10시는 헬스하는 아줌마들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뭐 2시에는 또 동네 아줌마들 수다 떨고 4시에 애엄마들하고 수다 떨고 이걸 계속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줌마는 이런 거구나를 이제 좀 알게 돼서 그래 그러면 그런 아줌마들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동아리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동아리요? 네네 가족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동아리 멤버들을 이제 운영하다 같이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각출한 돈은 사실 적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던 일이 기획자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죠. 딴 데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시다 보니 국가에서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무슨 불나방청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찾아서 물어다가 이제 같이 동아리 팀들이랑 같이 예산 따내고 활동하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일이 커져서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실을 꾸미자가 돼서 공방을 이제 처음에 작업실처럼 만들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작은 작업실에 생각해서 이렇게 확장이 우리 되는 멤버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하다가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 그럼 전시도 할까? 그래서 작품 전시를 쭉 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좀 팔아볼까? 팔아볼까? 근데 그냥 팔지 말자. 그냥 팔면 우리가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브랜드화처럼 팔자. 그래서 하나 이상 만들지 마. 너가 만들었으면 너는 만들지 마. 똑같은 거 만들지 마. 이제 이렇게 룰을 서로 정해서 세상에 고유한 딱 하나 네, 이런 그 식으로. 누가 왔을 때 이건 나만 갖고 있어. 이렇게 만들자. 그게 핸드메이드 아니냐. 그리고 죽어도 머신을 이용하지 말자. 기계를 이용하지 말자.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받으려면 나의 정성과 내가 내 지인한테 주는 마음을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제 공방이 이렇게 핸드메이드가 본격적인 공방화 됐고요. 다른 모든 가죽 공예 하시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정말 가죽이 옷 입히기부터 색깔 염색하는 것도 쭉 가는 걸로 하게 됐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연락들도 오고 수업도 의뢰가 오는데 가죽만 수업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뭐도 할 수 있으세요? 뭐 저것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만 토탈 공예도 제가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원 돈이 다 몸은 하나인데 뭐 그래서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좀 모으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저랑 같이 봉사 활동하던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봉사 활동도 하거든요. 그들을 하나 둘씩 제 작업실 근처에 이제 다 박아놨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알박기씩 박아놨더니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작업실을 내고 운영을 하다 보니 그들이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으로 어딘가에 오달 따기 되게 어렵더라. 그러니 우리가 뭉치자. 뭉쳐서 나라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뭉쳤으니 일거리 좀 줘봐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협동조합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저희가 지금 4년 차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의 제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 우리 만남에서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다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까지도 알게 됐어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이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을 나누면 3으로 분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3분기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냥 존재가 없는 아이. 조용하시네. 네, 반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 정말요? 이렇게 우리 존재감 게 네, 있으신데.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뭐 밥도 혼자 먹고 누가 앞에 말 시켜도 말도 잘 안 걸고 그냥 한지 조용히 내성적으로 한쪽에 있어서 뭐 몸도 허약하고 키도 되게 조그마고 늦게 컸어요. 키도 되게 조그마고 뭐 이렇게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이제 언제 허약했어요. 어릴 때 좀 많이 아파서 병치를 좀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한 이제 이웃분이 제가 살아있는 걸 신기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되게 건강이 안 좋은 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적이지 못하죠. 중2 때쯤에 부모님의 권유로 종교라는 걸 갖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종교가 있었지만 조금 그 전에는 카톨릭 신자였고 이제 중2 때쯤 이제 교회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서 사람이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친구가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 어디 가면 좋고 좋으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숨어있는 본성이겠죠. 그게 내가 뭐 그 친구 때문에 모든 게 나온 건 아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2 때부터 조금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져지는 생활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조금 리더도 되고 학교에서 인정도 좀 받고 또 그리고 이제 등치도 조금씩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모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중학교 때 아직 애기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약간 숙녀인 척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활달한 아이였고 조금 뭐 서클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좀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게 모임도 네네네. 만들어 보시고 고등학교 아이디어도 때. 있으셨고 네. 학생들도 모으시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물이 터진 건 사실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제가 대학을 6년간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 그러니까 저희 엄마 덕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고2 때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을 갈 거니? 그래서 아니요. 대학을 왜 가요? 대학 가지 않고 저는 돈 벌어서 부자가 될래요라고 생각했는데 고3 때 그걸 바로 포기했어요. 고3 때 엄마 때문에 한 알바가 갔더니 대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또 사회 네. 현실을 네, 깨달으셨네요. 그 고3 때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저 정도 사람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1학기 한 중반쯤에 엄마한테 대학을 가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보통 부모랑 저희 엄마가 좀 다르세요. 어이없어 하시면 너를 위해 대학 갈 준비 돈을 자꾸 마련해 놓은 게 없대요. 그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돈은 주겠지.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공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합격했는데도요. 네, 그래서 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돈은 빌려주겠다. 그 대신 이거는 엄마가 쓸 돈이니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겠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금과 책값만 주시고 거의 한 학기를 거의 1년을 알바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새벽 시장부터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집 나르는 거 뭐라고 하죠? 그렇게 공사판에서 하는 거 그걸 안 써주시더라고요. 갔더니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꿈이 뭘까? 내가 과연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을 나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지?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하니까 손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 만들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자이너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좀 늦게 졸업하게 됐어요. 경영학을 하시다가 디자인 공부로 넘어가신 네네네.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경영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그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이렇게 패션 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이 다니면서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두 개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아니 학비도 벌고 공부도 그래서 스트릭으로 하고 그래서 1년간 다닌 거예요. 중간에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도 정말 쪼개서 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놀 건도 다 놀았어요. 그렇게 6년을 보낸 그 시기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있기까지의 발판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려고 한 명동 길거리 바닥에 거의 2년 반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인터넷이 잘 되고 뭐 사진이 뭐 찍기만 하면 탁 돌기만 하면 나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스크랩을 하고 모아야만 자료가 만들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 지금 친구들 보면 부러운 게 저희 때는 이만한 책 한 권 만드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려요. 사진 좀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뭐 뚝딱뚝딱이잖아요. 클릭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가 돼서도 그 삶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디자이너가 되고도 물론 업계 디자이너는 좀 디자이너가 되면 한 2년간은 나 디자이너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뭐 뽕이 딱 들어가. 한동안 뽕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상사님 때문에 뽕이 팍 꺼졌어요. 그래서 상사님 덕에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 게 도움이 됐던 게 디자이너들은 그림만 정말 그림과 옷만 알지 경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네네네. 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흐름을 전혀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일을 할 때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기도 했고 또 원체 알바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이 빨리 보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책이 보통 그냥 디자이너로 붙는데 저는 머천다이징 디자이너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MD라고 많이들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MD를 하시는 사람들 중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혜택도 많이 받았고 페이도 많이 받고 조금 고생한 보상을 아마 그때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종횡무진하시느라 퇴근 시간도 좀 꽤. 퇴근 시간이 없어요. 네, 결혼하고 퇴근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학 때 내가 뭘 잘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이제 푹 몸담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마로서의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